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을 맡은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전혜경, 김경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 9일 수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상황도 짚어봐야겠죠.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이 방향성을 조금은 잃은 모양새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보낸 관세 서한에서 정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과 관련해서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구리 관세를 50%로 설정할 예정이라면서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에도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이날 구리 선물 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17%까지 뛰면서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13% 넘게 오르면서 1일 상승률 기준 198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는요, 엔비디아는 1%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종가 기준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9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곧 4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폭락했었던 테슬라,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1%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미증시 살펴봤고요. 저희는 좀 더 자세한 미증시 상황 혜경 아나운서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혜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자세한 미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는데요.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월 1일 이후에는 관세 부과를 미루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시장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37% 하락한 44,240.76포인트, S&P 500 지수는 0.07% 내린 6,225.52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2418.46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뉴욕 글로벌 증시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 지속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월 1일 이후에는 관세 유예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지만 과거 잦은 발언 번복 탓에 시장은 큰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도 있었지만 이미 예상된 이슈였던 만큼 투자 심리를 흔들진 못했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방위비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백악관 내각회 발언에서 트럼프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자국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문제를 무역 협상 카드로도 활용하는 모습인데요. 유럽연합, EU에는 약 이틀 내로 관세 부과 관련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고 브릭스 국가들에게는 10% 추가 관세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골드만삭스는 S&P 500이 연말 6,600을 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이슈 한번 보시면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하반기 미국 증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8일 골드만삭스 수석 전략가 데이비드 콘스틴은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를 6,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보다 6% 추가 상승 여력을 본 건데요. 향후 3개월치 목표는 6,400포인트, 12개월은 6,900포인트로 제시되면서 월가 주요 투자은행 중 세 번째로 높은 전망치가 됐습니다. 그는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 채권금리 하락, 그리고 대형주의 실적 안정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요. S&P 500의 PER 전망치도 기존 20.4배에서 22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지수 상승이 일본 대형 기술주에 집중됐다는 점은 지적했는데 여전히 많은 종목들이 52주 고점보다 10% 이상 낮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은 하락 조정보다는 나머지 종목들이 뒤따라오는 상승 확산 흐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은 상승 초기 국면이고 시장이 점차 더 오를 것이라는 게 골드만의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보시면요.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72% 급등했고 유틸리티와 필수 소재비는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 중에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1% 이상 상승분을 켜냈습니다. 트럼프가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축소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소식에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쉐보론은 3.96%, 엑손모빌은 2.77%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요 기업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애플의 기록 약 3.915조 달러 시가총액을 넘어서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주가가 160.46달러를 넘어서면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3.89조 달러 수준입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메타인데요. 왓츠업이라는 광고 확대 및 AI 기능 강화를 한다고 밝힌 바 있죠. 메타는 왓츠업을 비즈니스 광고 플랫폼으로 본격 확대하고 있으며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와 고객사와 소통 기능 강화 등 AI 기반 메시징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란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애플인데요. 애플이 CEO를 교체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제프 윌리엄스가 애플의 CEO가 올해 말 퇴진하고 사빅 칸이라는 사람이 후임으로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이는 올해 준비 끝에 진행된 계획의 인사로 애플의 공급망 전략 및 생산 다각화에 대한 중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퇴임 후 윌리엄스는 디자인과 건강 관련 이니셔티브 업무를 계속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디자인팀의 CEO 팀 쿡에게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일부 차량이 실내 트림 문제로 리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방자율 주행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선 요청이 120만 대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정성이 집중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주요 기업별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진 아나운서 준비해 주신 내용 알려주시죠. 네, 여러분 혹시 테무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애용 중인데요. 속눈썹부터 강아지 용품 그리고 사소한 액세서리까지 정말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해서 하나둘씩 담다 보면 장바구니가 어느 순간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테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나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걸까요? 무료 배송으로 말이죠. 테무란 브랜드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브랜드일까요?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이 테무의 모회사이자 중국에서 출발해 전 세계 이커머스를 재편하고 있는 이 PDD 홀딩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PDD 홀딩스는 2015년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이커머스입니다. 처음에는 핀도더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공동구매 모델을 앞세워 빠르게 주목받게 됐죠.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콜린 황이라는 창업자입니다. 알리바바와 구글 출신으로 중국의 중소도시와 농촌 소비를 바꾸겠다는 목표로 회사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실험장이 바로 핀도더였습니다. 친구 초대를 유도하는 구조, 그리고 농산물까지 직접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빠르게 끌어들였고요. 출시된 지 불과 4년 만인 2018년, 핀도더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격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지주회사 개념인 PDD 홀딩스로 사명을 바꾸고 본사도 중국이 아닌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옮기게 됐죠. 이때부터 이 회사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누게 됩니다. 중국 내 플랫폼인 핀도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브랜드, 바로 테무입니다.
테무는 2022년 미국 시장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출시 초기엔 알리익스프레스랑은 뭐가 다르냐? 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한번 써본 사람들은 금방 체감했죠. 가격은 정말 싸고 배송은 생각보다 빠르고 제품 종류는 말 그대로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 라는 이 광고 문장이 주는 강한 인상 때문인지 앱스토어 쇼핑 부문에서 1위를 찍으며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넘어 유럽, 동남아, 캐나다까지 40개국 넘는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테무의 가장 큰 무기는 중국 내 공장과의 직거래입니다. 제품을 재고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생산하고 바로 발송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이 줄고 가격도 낮출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압도적인 마케팅입니다. 테무는 출시 이후 미국에만 20억 달러 이상을 광고에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슈퍼볼 광고도 집행하면서 싸지만 촌스럽지 않은 쇼핑 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걸 실현시킨 건 PDD 홀딩스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 덕분입니다.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어떤 상품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결정하고 가격이나 할인도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런 성장은 논란 없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테무를 둘러싸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노동환경 문제,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테무를 중국 정부와 연관지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고, 유럽에서는 친환경 포장과 리턴 정책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그 안에 담긴 시스템과는 윤리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PDD 홀딩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소비의 민주화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나 좋은 물건을 싸게, 편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죠. 실제로 핀도도는 중국 농촌과 중소도시의 소비를 불러왔고 테무는 글로벌 소비자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AI 기반으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PDD 홀딩스는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전 세계의 소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PDD 홀딩스는 중국 내 소셜 커머스를 빠르게 장악한 핀도더부터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확장 중인 테무까지 이커머스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초저가,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이라는 장점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쇼핑 경험을 누리고 있지만 그만큼 공급망, 데이터, 브랜드 신뢰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테무와 PDD 홀딩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쇼핑의 개념 자체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갈지, 지속 가능성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지 그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PDD 홀딩스였습니다. 네, PDD 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테무를 만든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테무로 쇼핑을 하는데 가격이 너무 착해서 계속해서 담게 되더라고요. 경진 아나운서 혹시 테무로 최근에 쇼핑한 거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도 테무에서 속눈썹을 10개 이상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 잠옷을 샀었는데 혹시 혜경 아나운서도 네. 산 적 있으실까요? 테무에서 쇼핑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궁금하긴 합니다. 네. 진짜 가격이 너무 네. 착해서 네네. 추천드립니다. 네. 네, 오늘 테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테무를 만든 중국 기업 PDD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신문에 나온 이슈들도 좀 짚어봐야겠죠? 혜경 아나운서, 오늘 준비하신 내용 전해주시죠.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4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최근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액체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데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AI 센터에 초대형 냉각기를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서 글로벌 빅테크 대상으로 HVAC, 즉 냉난방 공조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기 대신 액체로 서버열을 시키는 액체 냉각 기술입니다. 효율도 높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어서 AI 시대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올해 안에 냉각 장치 인증을 마치고 내년부터 엔비디아의 공급망을 진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국내 LGU 플러스 데이터 센터에 시험 적용 중이고 LG 사이언스파크의 냉난방 시스템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어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LG는 이 시장을 발판 삼아 2030년까지 HVAC 매출을 2배인 2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을 위해서 인도의 전담 조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가전에서 다져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AI 냉각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는 LG전자 행보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은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일자리와 국가 위상을 높이는 미래 산업이라고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7월 8일이죠.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이었는데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AI 무인 로봇 같은 첨단 무기 개발, 그리고 중소기업도 함께할 수 있는 방사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 외교 무대에선 방사 수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과 수출 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 방산 수출 10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 연구 개발, 또 해외 판로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 확대, 또 국방 데이터 접근성 향상, AI 무기 체계 개발 지원 등을 요청했고 미국과의 협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산이 단기 호황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혈액으로 4시간 만에 폐암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인데요. 제26회 여성 찬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비욘드 DX 정소진 대표는 혈액 속 여러 마커를 조합해 폐암 위험도를 판단하는 체외 진단 키트를 선보였습니다. 4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고 병원에서 누구나 손쉽게 검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폐암은 증상이 거의 없다가도 3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5년 생존율도 35%로 매우 낮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핵심입니다. 정 대표는 폐암은 조기에만 잡을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병이라고 말했고 폐암 진단부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국제 인증에도 통과해서 중국 등 해외 임상도 가능하고 내년에 국내에서 50억의 매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췌장암, 정신질환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맞춤형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독해진 증권사 투자 의견 하향 의견 쏟아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종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매수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낮춘 사례가 상향보다는 2배 넘게 많아졌고 그 중심에서는 원자력, 방산, 증권주 같은 최근 급등 업종이 있었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 즉 주가가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는 올리면서도 투자 의견을 낮추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H투자증권은 최근 25% 급등한 한전 KPS에 대해서 PER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지나친 기대감을 경고한 바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주가가 3배 오른 BHI를 두고 단기 매매 의견으로 바꾸며 실제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과거처럼 주가가 오르면 무조건 매수 리포트가 쏟아졌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건데요. 이제는 시장과의 신뢰, 리스크 관리, 냉정한 분석이 리서치 센터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다양한 뉴스들 전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참고해 보시면서 함께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아나운서들의 주식수다 돈의 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는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장 동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관세 압박 속에서도 견조하게 상승불 켜주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수는 전장보다 8.27포인트 올라 출발해서 보합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장중에 연고점을 경신했죠.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줬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에 자사주 관련주들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매수 포지션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4천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고 기관도 487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장 후반에 상승폭을 키워냈고요. 0.78% 상승 마감하면서 79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600억 원대 팔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는 모습인데요. 전날에 2분기 실적 쇼크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자국 방위비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방위비 예산 확대 기대감에 오늘 장에서 방산주들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 방산주들 상승하는 모습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해줬는데요. 4.29% 상승하면서 85만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불 켜고요. 어제장에서 급등했었던 파마 리서치 상승세 이어오고 있죠. 1%대 상승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주는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혜경 아나운서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YG 플러스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블랙핑크 신곡 점프가 티저가 공개됐는데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히어로 영화인 한 장면처럼 비행하는 멤버들의 모습을 코믹북 스타일로 담아내며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뮤직비디오는 그래미 수상 경력을 지닌 데이브 마이어스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신곡 띄어는 월드투어 첫 공연제인 고양 콘서트 무대에서 선공개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글로벌 흥행 역시 예고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앞으로 LA, 뉴욕, 파리, 도쿄 등 전 세계 16개 도시 31회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YG 플러스 등 관련 종목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G 플러스는 블랙핑크의 음원 유통과 MD 사업도 함께 맡고 있어서 이번 활동의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YG 플러스 자세한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9,92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어제 대비 11.59% 올랐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신곡 기대감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YG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연일 2거래일 연속 양봉 연출하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YG는 블랙핑크 컴백 소식에 힘입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번 신곡은 글로벌 투어랑 맞물려 있는 데다가 연출도 세계적인 감독이 맡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 파급력이 크고 세계 시장 반응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K-팝 관련주는 뉴스 하나에도 시장 반응이 빠르게 움직이는 점 같이 살펴볼 수 있겠고요. 물론 기대감이 선 반영된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향후 음원 성적, 콘서트 흥행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YG 플러스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방산주인데요. 오늘 장에서 방산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국방 예산 확대 가능성을 다시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했었고요. 어떤 발언도 재집권 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방산주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퍼스텍, LIG 넥스원 등이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이외에도 무기 부품, 장비, 탄약 관련 종목들까지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발언에 따른 수급 흐름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한국 정부의 자주국방 강화 기조와 꾸준한 국방 예산 확대 흐름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겠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의 발언 관련한 방산주, 특징주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혜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이구산업의 주가가 오늘 한때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굴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에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한 결과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면서 구리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리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6595달러, 즉 13.12% 오른 파운드당 5.6855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구산업도 관련주로 수혜를 받았는데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1968년 설립된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주 생산품은 동, 황동, 인청동 등이 있습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 1,289억 원, 영업이익 77억 원을 각각 달성했던 기업입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구산업 보시면요. 장중 20%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파란불 약세 전환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전일 대비 13.91% 상승불 켜내면서 5,610원에서 마감 형성했습니다. 네, 이구산업 살펴봤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구리에 5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구리 가격이 급등했고요. 이에 따라 국내 비철금속 관련주에도 전체적으로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이구산업은 동판, 동선 등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구리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실적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될 경우에는 단순한 테마성 움직임을 넘어서서 실적 수혜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체화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단기적으로 수급으로 끝날지 더 이어질지는 구리 가격 흐름과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구산업 관련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특징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어서 하나오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해군의 함정 정비 사업을 세 번째로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금액은 약 67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
계약은 미 해군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 정비를 맡는 프로젝트고요. 지난해와 올해 초에 이은 세 번째 수주이자 안정적인 해외 수익 창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반응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등 같은 계열 방산 기업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고요. 일부 조선 기자재 업체나 함정설비 관련주들에게도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방산과 조선의 시너지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방산 산업 내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겠습니다. 향후에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하나오션의 해외 수주 실적과 국방산업 전체 흐름에 꾸준히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오션 관련 특징주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특징주는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TM보스주의 국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늘 하루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TM보스주의 국내 임상 3상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번 연구는 강북 삼성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3개 기관에서 진행됐으며 미간주를 점수 2점인 이상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TM보스주와 기존 보톡스의 효능과 안정성을 비교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회 투여 사주 후 TM보스주 투여군의 80.7%에서 미간주름의 점수가 기존보다 2점 이상 개선됐으며 보톡스 주 투여군에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치료 효과는 16주까지 지속됐으며 전체 환자의 70%가 미간주름 점수 1점 이상 개선 등의 상태를 확인했다, 유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투여군 간 이상 반응의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의약품 관련 중 이상 반응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관계자는 TM보스주는 유럽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으로부터 독점 분양받고 균주를 기반으로 발견됐으며 제품 개발부터 완제 생산까지 동물적 성분을 철저히 배제한 비건 재고 공정을 채택한 세계 최초로 한량 인증을 획득한 보툴린 독신 체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지 게재는 TM보스주의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임상 결과 발표에 따라 종근당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26,900원 형성하면서 높게 20%까지 급등한 바 있지만 기대감이 너무 컸을까요? 지금 마감 상황은 3.36% 상승하면서 23,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종근당 바이오 오늘장에서 급등하는 강세 흐름 보여주다가 양봉 윗골이 달면서 양봉 연출했습니다. 네, 종근당 바이오는 자사가 개발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TM보스주의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연구는 국내 주요 병원들에서 진행이 됐고요. 기존 제품과 비교해도 효능과 안정성이 확인됐다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제학술지의 결과가 게재됐다는 점도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시장에서는 종근당 바이오가 기존 글로벌 업체들이 주도하던 보톡스 시장에 도전장을 낸 셈으로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의 제품 허가와 상용화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열린 만큼 중장기적으로도 기술력과 사업화 진행 속도에 따라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종근당 바이오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에 대해 함께 살펴봤고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으로 인물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진 아나운서 준비하신 내용 살펴주시죠. 네, 다시 돌아온 오늘의 시간, 오늘의 인물 로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평범한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일본 최대의 의류기업 패스트 리테일링과 브랜드 유니클로를 전 세계적으로 성장시킨 인물, 바로 야나이 다다시인데요. 오늘은 야나이 다다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나이 다다시는 1949년 2월 7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에서 태어났습니다. 와세다 대학교에서 경제정치학을 전공하고 1971년 졸업했죠.
졸업 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의류 매장에 오고리 쇼지에 합류하면서 비즈니스 세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1972년에는 저스코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며 실무를 익혔고 다시 가업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게 됩니다. 1984년 히로시마의 유닉 클로딩 웨어하우스, 즉 유니클로의 전신이 되는 첫 매장을 오픈하게 되죠. 그 후 1991년 오고리 쇼지를 패스트 리테일링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자기 키트를 마련합니다. 1998년에는 플리스 제품을 1,900엔에 판매하면서 데이트를 기록하며 이른바 유니클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2000년대 이후 유니클로는 빠르게 해외로 확장합니다. 중국, 한국, 유럽, 미국 등 주요 시장에 진출하면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죠. 특히 그는 경쟁사 자라를 벤치마킹하며 우리는 트렌드를 쫓기보다 실용적이고 오래가는 옷을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니클로의 라이프웨어 철학은 바로 그런 철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나는 10번 시도에 1번 성공하면 그걸로 만족한다며 1승9패의 정신을 강조했죠. 또 리더는 끊임없이 스스로 부정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뿐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리더십. 그게 바로 오늘날의 유니클로를 만든 힘이었습니다. 2025년 기준 야나이 다다시의 순 자산은 약 500억 달러,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세계 부호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아는 경영인인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약 10억엔을 기부했고 기업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영과 ESG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76세인 야나이 회장은 아직도 현직 CEO로 활동 중입니다. 그는 나의 인생엔 은퇴란 없다고 말하며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 전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니클로의 디지털 플랫폼 확대와 공급망의 친환경 전환 등 미래 지향적 행보도 강화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야나이 다나신의 이야기는 성공보다 더 귀중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라면서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는 값싼 옷을 잘 파는 CEO가 아니라 실용주의와 철학을 경영에 녹여낸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는데요. 실패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한 명의 시대를 바꾼 경제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클로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였습니다. 네, 유니클로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브랜드를 넘어서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끊임없이 변화해온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 많은 기업에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혜경 아나운서 준비해주신 내용 전해주시죠. 증권사 투자 리포트를 알기 쉽게 분석해드립니다. 증권사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상법 개정,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산업 분석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보다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전자주주통의 도입을 통해서 일반 주주들의 참여 기회도 넓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바뀌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되는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 전체 대상으로 즉시 확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회사에만 이익이 되는지가 아니라 소주주들에게도 불리하지 않은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사에게 개인 책임을 묻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는 일감 몰아주기나 자금 지원, 계열사 간의 불투명한 거래 등 대주주 사익을 위한 고조가 강한 감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 변화는 주주 환원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 함께 내용 드립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중장기 투자에 대한 타당성도 주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흐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주주 중심 경영 문화를 강화하는 신호탄인데요.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와 투자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음식 기업들 한번 보면 생각보다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 사업회사 구조 때문인데 오리온, 하이트진론, 농심, 대상, 메이업 같은 기업들은 지주사가 따로 있고 그 밑에 실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지주사는 수익 창출 능력이 거의 없고 배당 외에는 돈을 벌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따로 상장까지 되어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는 시장에서 디스카운트 요인, 즉 저평가 요소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가 오너일가가 지주사 지분에만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지배구조도 상당히 폐쇄적이라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 같은 경우는 8년 넘게 기업 분석 보고서조차 없을 정도로 정보가 거의 없는 회사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주주 환원에 너무 소극적이란 문제입니다. 현금은 잘 벌고 부채도 적은 편인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은 거의 안 합니다. 최근 3년간 자사주를 사서 소각까지 한 회사는 KTNG와 남양유업밖에 없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가에 큰 관심이 없거나 이미 오너 지분이 너무 높아서 자사주 매입 자체가 부담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된 배당 정책을 가진 회사가 거의 없고 배당 수익률이 4% 넘는 기업은 KTNG, 오리온홀딩스, 하이트진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익은 많이 내지만 주주들과의 이익 공유는 매우 소극적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음식료 업계는 안정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와 문제와 낮은 주주 환원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이 개선돼야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함께 보시면요. 한국 음식료 기업들이 최근 1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저평가, 이른바 디트레이딩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수익성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경직된 구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기업들의 수익성이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2024년에는 원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수익성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익 구조가 유연하지 않고 판가나 원가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겠죠. 또 다른 문제는 복잡한 내부 거래 구조입니다. 풀몬이나 농심처럼 자회사가 많고 비상장 관계사가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원가 배분이나 수익 기여 구조가 불투명합니다. 상장사 수익성에 왜곡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과거 오너일가가 관계사와 거래를 많이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지배구조를 다시 정리하면서 조금씩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특히 이번 7월부터 시행된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 개정안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내부 거래나 이사회 결정에 대한 주주의 감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주주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커진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무원은 핵심 자회사 이익률이 단 2%만 높아져도 연결 기준 이익이 50% 넘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농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만 조금 개선돼도 실적 개선 여지가 큰 기업들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음식료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같은 주주 환원에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시장은 변하고 있는데 기업 투자들은 투자도 적고 주주와의 소통도 부족했던 거겠죠. 다음 슬라이드 함께 보시면요. 최근에는 변화의 조짐이 그래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KTNG는 과감한 자사주 매입과 해외 투자, 농심과 오리온도 주주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일부 기업에 그치지만 투명한 지배구조와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결합된다면 한국 음식료 업종의 전반적인 다시 흐름을 평가, 리레이팅 기대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음식료 기업들은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유독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주주의 사익 편취 가능성, 그리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향과 낮은 주주 환원 정책은 그동안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을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꼽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들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고 전자주주 총회 도입으로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도 더 커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수익구조 개선과 기업 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음식료 기업들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으로 체질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오늘 시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혼조 마감했지만 우리 시장 플러스권에서 마감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국내외 경제 흐름과 투자 심리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이 여전히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겠는데요. 내일도 변동성 강한 흐름 속에서 저희와 함께 시장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돌아온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평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경진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글로벌 증시 혼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여전히 견조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이 3,130선으로 올라서며 최고치를 마감을 했는데요. 증시에서는 이 타코, 먹는 타코 아니고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의 약어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증시에서는 타코 기대감과 관세 협상 낙관론이 아직 우세하고 자사주 의무 소각과 소득 분리 과세 등 정책 기대감도 유입되며 우리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한 주평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타코 주사에 코스피 면역력 생겼나? 입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관세 압박 이슈 속에서도 우리 시장 조금 면역력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네, 그럼 이어서 혜경 아나운서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갈까요? 입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30대 마감 지었는데 연고점을 갱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상승불 언제까지 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5년 동안 5,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제 한 줄 평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망설이는 사이 코스피 나 먼저 간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기대가 되겠습니다. 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일 방송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